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새해 전야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0만 명을 넘기며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현재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12세에서 15세 청소년까지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팬데믹으로 취소됐던 로즈 퍼레이드가 2년 만에 열립니다. 올해 한인 여고생 나디아 정량이 한인 최초로 로즈 퀸으로 선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강풍을 타고 산불이 크게 번져 3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주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산이 거세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새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지난 겨울 기록까지 뛰어넘었는데요. 바이러스 확산세에 도시마다 열리는 새해 전야 행사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43만 1,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일주일간 하루 평균 30만 886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했던 지난 겨울의 기록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연일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Omicron, we are going to see a viral blizzard over the next 5 to 8 weeks in this country.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새해 전야 행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그랜드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가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코로나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도심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여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주최 측의 판단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신년맞이 불꽃축제가 2년 연속 취소됐고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32년 전통 새해맞이 연례 행사인 피치드롭도 코로나19로 무산됐습니다. This is supposed to be the big like celebration, and it feels just like blah. It's rough, but you know it's a responsible decision. I don't feel bad about the decision. I feel bad about what's not going to happen. 반면 뉴욕과 시카고 등에서는 새해맞이 행사를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제 열린 전화브리핑에서 올해 대규모 모임에 참석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도 소규모 모임에서조차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마스크를 벗으려면 참가자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연방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백신 추가 접종의 간격을 현재 6개월에서 5개월로 한 달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며칠 안에 화이자 백신의 3차 접종 대상을 12세에서 15세 청소년까지로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다음 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국의 상징적인 새해맞이 축제인 로즈 퍼레이드가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특히 퍼레이드는 지난해 팬데믹으로 취소됐다 2년 만에 재개되는 거라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올해의 주제는 꿈, 믿음, 그리고 성취라고 합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희망찬 주제로 한 해의 첫 출발을 장식하는 로즈 퍼레이드. 올해로 133회째를 맞는 로즈 퍼레이드의 주제는 꿈, 믿음, 그리고 성취입니다. Every year, the parade has a theme. This year, that theme is Dream, Believe, Achieve. That theme really did come to symbolize everything that people have gone through over the past 2 years. It's about strength and perseverance. It's about, getting through the difficult times. 축제엔 장미와 나무잎 등으로 꾸며진 40여 개의 꽃차가 참가합니다. 꽃차에 사용된 생화만 1,800만 송이.
꽃차 준비 작업엔 9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나섰고 이들의 봉사 시간은 총 8만 시간 이상에 달합니다. As they started since yesterday, doing and gluing all the dried material goods. And so we see everything from lentils, we see everything from onion seed, flax seed, sesame seed, dried flowers. 특히 팬데믹 사태 이후 2년 만에 재개되는 거라 시청자들이 거는 기대도 남다릅니다. To have the parade back in person, it's a touchstone of Southern California living. It's kind of like comfort food to be able to have this parade back. 또 올해엔 로즈킨에 한인 여고생 나디아 정 양이 선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로즈 퍼레이드 행사에서 한인 학생이 로즈킨으로 뽑힌 것은 정양이 최초로 한인들도 더욱 뜻깊은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축제는 새해 첫날 아침 오전 8시부터 패서디나의 콜로라도 블러바드 5.5마일 구간에 걸쳐 펼쳐집니다. 올해엔 지난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희망찬 새해를 기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람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크루즈 여행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CDC는 크루즈선에 대한 코로나19 경보를 3단계에서 최고 등급인 4단계로 올렸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크루즈 여행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해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던 크루즈선 88척에서 코로나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부분 크루즈는 백신 접종 증명을 제출한 승객만 탑승을 허용하고 있으며 95%의 크루즈 선박 승무원과 승객이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에만 마스크 착용 지침 완화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 감염에 의한 입원을 85%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구진은 지난달 15일부터 20일까지 얀센 백신으로 추가 접종한 의료진 6만 9,092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얀센 백신 부스터샷의 입원 예방 효과는 접종 직후 63%에 그쳤지만 14일 후엔 84%, 2달여 후엔 85%까지 높아졌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이를 통해 3차, 4차 접종이 필요한지는 추론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볼더 인근에 강풍을 타고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국립기상국은 볼더 인근 수페리어와 루이즈빌 지역에서 시속 110마일의 강풍을 타고 산불이 급속히 번지면서 3만 3천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산불 피해를 막는 데 긴급 지원과 자금을 투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돌풍으로 송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당국은 강풍으로 인해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6명의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가주 곳곳이 겨울 폭풍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LA 메트로에 따르면 어제부터 LA 다운타운 지역에 3.5인치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오늘 오전 LA 유니온 스테이션 승강장과 통로 일대가 침수됐습니다. 폭풍으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말리부의 23번 국도와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LA 북쪽 방면 5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도 일시적으로 폐쇄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기상국은 레이크 산불, 밥캣 산불 등 LA 지역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폭우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동물원에서 호랑이 사육장으로 들어가 울타리 사이로 팔을 넣은 한 남성이 호랑이의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네이플스 동물원에서 근무 중이던 청소부가 수컷 호랑이 에코를 만지기 위해 울타리 사이로 팔을 넣다 호랑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호랑이는 청소부의 팔을 물고 우리 안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이 청소부의 팔을 놓아주도록 하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다고 판단해 결국 총을 쏴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린 청소부는 현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살된 말레이시아 호랑이 에코는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야생에서 사는 것은 200마리도 채 안 되는 국제 보호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가 내일부터 대대적인 연말 연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합니다. CHP는 내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2일 밤 11시 59분까지 주 저녁에 주요 프리웨이와 지역도로에서 음주와 약물 운전 단속을 비롯해 불법 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특별 단속은 LA 경찰국과 LA 셰리프국이 실시하는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곳곳에 체크포인트 음주 단속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단속 기간 동안 음주운전과 약물 운전으로 인해 운전자 709명이 체포됐고 5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HP 측은 사망자 중 절반 정도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며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후방 카메라와 보닛 결함으로 대대적인 리콜에 들어갑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가 모델 3와 모델 S 전기차의 후방 카메라와 보닛에서 결함이 발견돼 미전역에서 48만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생산된 모델 3 33만 6,309대와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사이 생산된 모델 S 11만 9,009대가 각각 리콜됩니다. 당국은 모델 3의 경우 후방 카메라의 케이블 뭉치가 트렁크를 여닫는 과정에서 손상되면서 후진할 경우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델 S의 경우 전방 보닛의 걸쇠 문제로 보닛이 경고 없이 열리면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충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한 사고나 운전자 사망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기후변화 그리고 무력 분쟁까지 인류가 여러 위협을 견뎌내야 했던 고단한 한 해였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2021년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작은 몸, 울 힘조차 없는 아기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지만 엄마는 약한 알조차 살 형편이 못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급성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5세 미만 어린이는 300만 명. 탈레반이 재집권한 뒤 국제 원조가 끊기고 해외 자산이 동결되면서 당장 한 끼를 때우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생계를 위해 생후 20일 된 여자 아기까지 남자들의 결혼 상대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단돈 260만 원에 55살 남성에게 팔려간 9살 소녀 파르와나. 사연이 알려지면서 가까스로 구출됐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Children are being pushed to take desperate measures, including the marriage of children to ensure their survival. 지난 2월 군부의 쿠데타 이후 죽음이 일상이 된 미얀마. 포탄에 피해 떠도는 공포의 나날 속에 끼니를 챙기는 건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군부의 무차별 공격 속에 지금까지 최소 10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숨졌습니다. 분쟁을 피해 기나긴 여정에 오른 사람들. 목숨을 걸고 도착한 국경은 또 다른 분쟁의 현장이 됐습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 10일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23만여 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7천 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2만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분쟁으로 인한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전 세계 23개국 9,910만 명에 달합니다. When there's a humanitarian, women and children are often harmed, can be more likely to suffer the violence that happens to civilians.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죽음과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유엔은 2021년 인권 위기를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 결정에 따라 오늘 석방됐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라 출소 장면이 공개되진 않았고 당분간 치료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등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0시 풀려났습니다. 징역 22년형이 확정돼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현재 입원 중인 삼성 서울병원 병실 안에서 이뤄졌습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사면증을 교부하고 교정 직원들이 철수하면서 사면이 완료됐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석방 이후에도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을 계획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 입원해 치료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깨와 허리 통증이 심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면 복권이 되더라도 임기 중 탄핵 때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만큼 경호만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법무부 인력이 떠난 자리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 인력이 대체합니다.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대통령은 퇴임일로부터 5년까지 경호를 받는 만큼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일단 내년 3월 10일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경호처는 다만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며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퇴원 후에 머물 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 삼성동 사저를 팔았고 내곡동 사저는 압류된 뒤 경매로 넘어가 측근들이 새 거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은 특별 사면 시각인 0시에 맞춰 병원 앞에 모여 석방을 축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의 국민 곁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함성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의 몸으로. 병원 앞에는 지지자들의 축하 화환 수백 개가 밤 늦은 시각까지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반면 특별 사면에 반대하는 진보 단체들은 어젯밤 서울 도심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사면 결정을 내린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처가 회사의 아파트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허가를 담당했던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석연치 않은 사업기한 연장과 개발부담금 면제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문영 기자입니다. 경기 양평군청,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물이 담긴 파란색 박스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연장하는 거하고요. 그 개발부담금 영원 관련된 서류들입니다. 양평공흥지구 관련된 서류하고. 경찰은 수사관 30명을 보내 양평군청 도시개발 관련 부서 8곳과 전현직 공무원 주거지 8곳 등 16곳을 6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와 최 씨의 가족 회사가 건설한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의 특혜 의혹에 대해 지난달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최 씨 회사가 시행사인 5개 동 350세대 규모의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6년 7월 준공됐는데 감사보고서로 확인된 분양 수입이 800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양평군은 윤 후보 장모 회사가 당초 허가된 사업 시한 2014년 11월을 넘겼는데도 기한을 1년 8개월이나 뒤늦게 연장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준공 뒤 부과된 17억여 원의 개발 부담금도 최 씨 측이 2번에 걸쳐 이의를 제기하자 한 푼도 내지 않도록 감면시켜줬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지난달 뒤늦게 개발 부담금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양평군수는 현재 윤석열 선대위에서 활동 중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입니다. 김 의원 측은 앞서 사업 시한 연장은 실무자에게 위임했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었는데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특혜 여부를 확인한 뒤 윤 후보의 장모 최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린벨트의 일부 해제, 그리고 진영을 따지지 않는 실용 내각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친박 단체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되면 만나고 싶다는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한 언론단체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선 일부 그린벨트 해제도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의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한다면 정부도 진영을 가리지 않는 실용 내각으로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선거 과정에서 그런 연합을 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한다고 말해 제3지대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통합정부, 또 실용 내각 이런 쪽으로 가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선거 과정에서 그런 연합을 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15개 친박단체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이들의 지지 선언에 윤 후보는 분골쇄신의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좀 건강이 회복되면은 저도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일단은 먼저 지금 식사도 이렇게 제대로 잘 못 하신다고. 반면 이준석 당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선대위 쇄신은 필요 없다고 일축하면서 나아가 그런 요구가 악의적 공세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선대위 쇄신 계획 없고요. 선거 2달 남겨놓고 선대위 쇄신하라는 거는 그건 아주 선거 포기하라는 그런 아주 대단히 악의적인 공세라고 봐야 됩니다. 대구의 로봇 제조 공장을 찾아 대구를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한 윤 후보는 로봇세 도입에 대해선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일본이 사도 광산에 대해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숨기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죠. 하지만 강제동원 기록은 곳곳에 남아있고 광산 노동이 얼마나 열악하고 처참했는지 조선인 광부의 증언도 있습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사도 광산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1,200여 명. 조선인 숙소의 입소자 기록과 담배 지급 명부 등에는 한국 이름이 빼곡히 실려 있고 패전 후 귀국한 조선인 1,140명의 임금을 체불해 공탁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강제 동원 이유도 노골적입니다. 사도 광산은 폐병인 규폐증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일본인 노동자 중 규폐증을 앓는 사람이 많아 채광량이 여의치 않아서 조선인을 데려왔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인은 주로 채굴과 운반, 기둥을 세우는 갱내 작업에 투입됐고 일본인은 대체로 지상에서 일했습니다. 危険な労働は日本人ではなくて朝鮮人にさせるという方針があったと。校内労働はほとんど朝鮮人というふうにはっきり書いてあります。 가혹한 노동 탓에 광산을 탈출한 조선인도 많아 1940년부터 43년 사이에만 148명, 전체 15%가 도주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사도 광산에서 일했던 임태호 씨. 생과 사의 경계에선 하루하루가 공포였다. 오늘은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생전에 생생한 구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광산을 탈출한 뒤에도 평생 폐병에 시달렸는데 끝내 일본의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지난 1997년 숨졌습니다. 폐 안에 구슬같이 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것도 잘 숨 쉬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서 오래 견디고 억울하게 재산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참혹한 기록을 모두 외면한 채 일본은 19세기 이전에 금, 은을 캐던 광산 시설만을 내년 초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처음으로 하루 10만 명 넘는 감염자가 발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프랑스에선 이틀 연속 2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이탈리아의 현지 시간 30일 1일 확진자 수는 12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수치로 사상 최다 기록입니다. 검사한 사람 중 확진자 비율을 뜻하는 확진율도 11%에 달했습니다.
Sono in fila dalle 9:30, non ce la faccio più, ma il delirio è stato prendere un appuntamento. Sono stata 2 giorni per cercare di prendere un appuntamento, gli unici posti liberi erano fuori Roma. 지난 27일 3만 800명이던 확진자 수가 불과 3일 만에 4배 넘게 급증했고 하루 사이에도 3만 명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그 증가 속도 또한 가팔랐습니다. 하루 전 사상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한 이웃나라 프랑스는 이틀 연속 20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30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되면서 29일 사상 최다였던 20만 8천여 명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새해맞이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새해 전야 상젤리제 거리 불꽃놀이와 영국 런던 트래블가 광장의 신년맞이 행사는 모두 취소됐습니다. 로마 등 이탈리아 도시들의 불꽃놀이도 취소됐으며 독일은 강화된 거리 두기에 따라 불꽃놀이는 물론 사적인 모임도 제한됩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를 확산시켰다는 이유로 범죄자들을 공개 처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 사진과 이름이 적힌 팻말을 목에 건 채 방호복을 착용한 사람들이 일렬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공안들은 방역 규칙을 위반해 입국한 사람들에게 거리를 행진하도록 하고 시민들이 이들을 잘 볼 수 있도록 광장에 세워놨는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범죄자를 거리에 공개적으로 행진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견과 문화 대혁명 시기에 흔했던 공개 망신 주기를 연상시킨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축전을 보내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현지 시간 30일 푸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양국은 협력을 발전시켰으며 양국 수교 30주년에 맞춘 상호 교류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호적인 양국 국민의 복지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 국제 현안들에 대한 대화와 공조를 지속하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자녀 이름을 지을 때 보통 그 시기에 유행하는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죠. 부모가 된 해리포터 세대 사이에 영화 속 등장인물을 따서 자식 이름 짓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해리포터 주인공처럼 딸 이름은 헤르미온느입니다. 해리포터를 읽고 자란 세대가 어느덧 30, 40대로 부모가 됐지만 해리포터 아리는 여전하네요. 영화 속 캐릭터의 이름을 따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늘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는데요. 실제로 미국 사회보장국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신생아 인기 이름을 분석한 한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영화 해리포터의 주인공 해리로 이름을 지은 아이는 340명이었고요. 해리포터에 둘도 없는 친구죠. 헤르미온느 이름은 91명이 등록했는데 미국에서 영화가 개봉되기 직전 2000년엔 이 이름이 장명된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숨은 주역 악당 벨라트릭스도 의외로 인기가 많아서요. 21명의 아이가 이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리포터 세대가 아닌 자녀들은 자신의 이름이 본인과 어울리지 않아서 괴리감도 느낀다고 매체는 전했네요. 예측 불허의 전술은 축구팬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는데요. 최근 일본의 한 축구대회에서 기발한 장면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획기적인 세트 플레이, 축구장에 웬 강강술래. 자, 일본 전국 고등학교 축구 선수권 대회 경기입니다. 상대팀과 팽팽한 접전을 펼치던 타카가와 고등학교 선수들 소중한 프리킥 기회를 얻었는데 자, 갑자기 강강술래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하죠. 5명의 선수가 손에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고 상대의 혼을 쏙 뺀 후 공격 태세를 돌변해 골을 넣는 전술입니다. 만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에 ESPN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며 골로 이어진 효과적인 시도라고 참신하다는 반응인데요. 기세를 몰아 추가 득점에 성공하며 4대2로 승리를 거둔 선수들, 황당하면서도 기발한 작전이 제대로 먹힌 셈이네요. 길을 가다가 돈다발을 줍는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최근 볼리비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 산타가 뿌려준 선물입니다.
볼리비아 산타아나데 야쿠마시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저공 비행을 하던 경비행기 한 대. 그런데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 위로 뭔가 비처럼 우수수 떨어지는데요. 이게 다 뭐냐고요? 바로 현금입니다. 사람들은 정신없이 돈을 주우며 기뻐하는데요. 알고 보니 신부님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소 3개 마을에 비행기가 출몰해 돈다발과 과자 봉지를 뿌리고 사라졌다는데요. 성탄절을 맞아 선물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이 마을의 전통이라고 하네요. 새해를 앞두고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춥다고 하는데요. 최근 중국에서는 차디찬 바람과 영하의 기온에 동물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집 나가면 고생, 강추위의 동사입니다. 중국 허베이성에서 촬영된 건데요. 눈밭에 위에 설치된 닭 모형, 마치 동상처럼 박제된 듯한 모습이죠.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건 사실 얼어붙은 닭의 사체입니다. 집을 나갔던 닭 2마리가 영하의 기온에 걷는 모습 그대로 얼어붙어서 동사가 된 채 발견된 건데요. 얼마나 추운지 추위를 의식할 새도 없이 얼어버렸습니다. 중국 강추위 위력을 알 수 있는 장면은 또 있는데요. 지린성 차간호에서 열린 고기잡이 축제 현장. 영하 30도 가까운 기온이 떨어지면서 잡은 물고기가 바로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반면에 후난성에 사는 이 자이언트 판다는 눈 위를 뒹굴고 나무를 기어오르면서 동장군의 기세에도 추위를 만끽하는 귀여운 모습이네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10대로 불렸던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남성이 완전히 달라진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5번째 켜드입니다. 17살에 609kg, 10년 만에 63kg입니다. 올해 나이 29살인 사우디 청년 칼리드 모우센 알샤리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외모지만 10여 년간 무려 550kg 가까이 감량했습니다. 17살 때 몸무게가 609kg으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10대로 불렸었는데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3년간 침대에서 생활했다는 그의 사연에 2013년 사우디 왕까지 나서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며 항공기를 타고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의료진의 엄격한 관리와 식이요법 덕분에 이번 3개월 만에 150kg을 감량해 보행기에 의존해 걸음을 떼는 모습을 공개하는 등 나날이 달라진 일상을 알렸는데요. 엄청난 체중 감량 후 2017년 피부 절제술을 받고 4년이 지난 현재까지 60kg대의 몸무게를 유지 중이라고 하니까요. 와, 이만하면 정말 인간 승리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긴 코로나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한 혹독한 한 해였습니다. 모두가 지쳐있는 힘든 시기지만 다시 활기찬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2021년 마지막 뉴스투나잇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MBC 뉴스투나잇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